지영은 그간에 말려놓은 붉은 고추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제산대군이 다가와 언제나처럼 온화한 웃음을 지니고 말을 건넨다. 제산대군이 미소 지으며 대령숙수 수락간일로 늘 수고가 많구려. 지난 경합에서도 참으로 훌륭했소이다. 왕께서도 자네 솜씨를 칭찬하시던데 나라의 자랑이라 하지 않으셨던가. 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그러나 눈빛에 경계가 가득 찬다. 지영은 아시다시피 힘들었지요. 특히 지난번 경합에서 준비했던 매운 갈비찜이 준비한 재료가 사라져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제산대군은 태연하게 그러게 내가 뭣도 모르고 아비수가 건네는 그 귀한 화자회에 눈이 멀어서 그만 쩝. 허나 고춧가루쯤이야 없어도 조선은 굴하지 않는다오. 그까짓 거 하나로 기죽을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당당하지 않겠소. 지영은 손끝으로 고추씨를 떨구며 낮게 웃는다. 그리 말씀하시니 고춧가루 하나쯤은 사소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대군마마, 전하께선 작은 재료 하나에도 나라의 맛이 담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허투루 내어주면 언젠가 큰 것마저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순간 제산대군의 눈빛이 번득인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인다. 숙수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 허나 나라는 단지 밥상 위에 맛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오. 때로는 유연히 굽히는 것도 큰일을 위해선 도모라 할 수 있지. 지영은 고개를 숙이되 날카롭게 굽히는 것과 꺾이는 것은 다릅니다. 밥상에서 굽히다 보면 결국 꺾이는 건 나라일 테지요. 제산대군은 잠시 동안 지영을 똑바로 응시하며 숙수는 참으로 고든 사람이구려. 그 고듬이 언제나 전하의 기쁨이 되길 바라오. 그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뒷모습은 여전히 의연했으나 지영은 그 걸음이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다. 제산대군이 사라진 뒤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쉰다. 손에 쥔 고춧가루가 바람에 흩날린다. 역시 대군마마의 속내는 단순히 유연함이 아니야. 겉으론 당당히 웃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나를 숨기고 있었어. 나를 떠본 걸까? 분명한 건 하나. 저 사람은 전하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더 지켜봐야 해. 전하께 닿기 전에 그 칼끝을 막아야 해. 촛불 몇 개만이 은은히 타고 있는 방. 서책과 사초가 널려 있지만 이헌의 눈은 한 줄도 머물지 못한다. 심장이 거칠게 뛰는 소리에 귀가 먹먹하다. 그때 지영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선다. 지영이 조심스레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잠시라도 쉬셔야. 이헌은 고개를 들며 눈이 붉게 물들며 묻는다. 대령숙수, 그대 얼굴이 어찌 이리 창백한가? 과인이 무리하게 경합을 몰아붙여 고생이 많구나. 이 손은 또 왜 이러냐? 안 되겠다. 어이를 불러야겠구나. 지영은 한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간다. 손끝이 떨리지만 마음은 굳게 다잡는다. 전하, 오늘 제산대군마마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헌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형님과 무슨 일로? 요리 경합 때 고춧가루를 몽땅 명나라 사신에게 내어주신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군마마께서는 겉으로는 유연함이라 하셨지만 그 속은 전하의 무너짐을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전하를 위하는 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에 쥔 붓을 힘껏 집어던진다. 먹물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진다. 이헌은 격노하며 형님이, 내 피를 나눈 형님이 과인의 허망한 추락을 바란단 말이냐. 과인의 눈앞에서 웃으며 뒤에선 명나라와 손을 잡았단 말이냐. 지영은 놀라 움찔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답한다.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허나, 전하, 제가 본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 사건도 그 이후의 미묘한 대화도 전하를 흔들려는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이현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제는 내 형제마저 나를 짐승으로 몰아가려 드는 것이냐. 사초를 찾고 피 묻은 적삼을 쫓는 내 집착을 그들이 비웃고 이용하는 것이냐. 그의 눈빛이 불길처럼 번쩍인다. 두 손은 떨리며 촛불조차 흔들리는 듯 하다. 지영은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전하, 부디 분노만으로 마음을 채우지 마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전하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군마마의 그림자가 전하를 덮치려 한다면 미리 막으셔야 하니까요. 이헌은 그녀를 바라본다. 눈빛은 여전히 광기와 분노로 일렁이지만 그 안에 미묘한 슬픔이 스친다. 대령숙수, 그대마저 아니었다면 과인은 이미 미쳐버렸을 것이다. 허나 형님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려 한다면 과인은 피로써 그 대답을 하리라. 지영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전하, 그들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전하께서 분노와 광증으로 폭주하는 모습. 그러니 더더욱 분노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이헌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다 마침내 낮게 읊조린다. 대령숙수, 그대의 말이 옳다. 허나 형님이 제산대군이 과인을 짐승으로 만들려 한다면 과인도 더는 피하지 않겠다. 그때는 형제를 버리고서라도 왕좌를 지키겠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눈빛을 굳게 한다. 지영은 생각했다. 전하, 부디 끝까지 온건하게 남아주셔야 해요. 저들이 원하는 건 왕의 광증이지 왕의 강함이 아니니까. 이헌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자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주먹을 움켜쥔다. 지영은 뒤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본다. 과인을 짐승이라 부르는 자들, 이제는 내 피부티마저 그 무리에 서 있단 말이지. 제산대군이여, 과연 무엇을 바라는가? 그는 벌떡 일어나 방 한가운데를 걸어다닌다. 눈빛은 불길처럼 흔들리고 어깨는 거칠게 들썩인다. 지금 당장 불러라. 제산대군을 이 자리로 끌어오라. 그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리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깃들었는지 과인의 눈으로 확인하겠다. 지영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저었다. 전하, 지금은 아니옵니다. 대군마마께서 아직은 흔적을 감추고 있을 터. 증거 없이 불러내면 오히려 전하께서 의심 많다는 평만 남습니다. 명나라 사신단도 머무는 이때 내분을 드러내면 그들이 웃을 뿐입니다. 이헌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본다. 붉어진 눈빛에 흔들림이 어른거린다. 이헌은 숨을 몰아쉬며 허면 과인이 이 울분을 삼키란 말이냐. 지영은 잠시 입술을 깨물다. 한 걸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한다. 전하께서 삼키는 게 아닙니다. 전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산대군의 진짜 속내를 분명히 밝혀내겠습니다. 이헌은 고개를 젖히며 헛웃음을 내뱉는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쓰라린 분노가 가득하다. 대령숙수, 그대는 요리로 사람의 마음을 녹인다 했지. 허나 과인은 칼로 목을 베어야 겨우 숨이 트이는 자다. 그대의 길과 내 길이 이토록 달라서야 어찌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겠는가. 지영은 단호히 고개를 든다. 달라서 함께하는 겁니다. 전하가 칼을 드는 순간 적들은 전하를 짐승으로 부를 것입니다. 허나 제가 곁에 있어 증명하겠습니다. 전하는 짐승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왕이시라. 촛불이 크게 흔들린다. 이헌은 그 말을 듣고도 쉽사리 가라앉지 못한다. 손등이 하얗게 질리도록 주먹을 쥔 채 마침내 결심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이헌은 방안을 울리는 목소리로 상선에게 외친다. 제산대군을 당장 대궐 가까이 머물게 하라. 내 눈앞에 늘 두어 그 한마디 말, 그 한 번의 눈짓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알리라. 내일 조회는 평소보다
일찍 연다 하라. 과인이 친히 조정의 눈을 뜨게 하리니 문 밖에 대기하던 상선이 달려나간다. 긴장감이 방 안에 짙게 들이운다. 이헌은 여전히 분노를 삼키지 못한 얼굴로 창밖 어둠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 곁에 선 지영의 그림자가 그 분노를 가볍게 눌러주듯 어깨에 드리워진다. 새벽조회, 근정전. 태양이 막 떠오르며 전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문무백관이 정조하고 그 가운데 이헌이 엄숙히 앉아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다. 이헌은 엄중하게 내려다보며 말한다. 지난 요리 경합에서 명나라 사신들이 우리를 얕보았도다. 백성들의 입이 굶주리면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기울면 왕 또한 무너진다. 대신들은 이 사태의 근본을 어떻게 보는가?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린다. 한 명이 나서 조심스레 말한다. 전하, 사신들의 교만은 오래된 일입니다. 허나 조정의 뜻이 하나라면 굳건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헌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곧바로 제산대군 쪽을 향해 시선을 던진다. 허면 형님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과인의 형님께서야말로 이 나라를 함께 지켜야 할 기둥이 아니시겠습니까? 제산대군은 천천히 일어나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계산으로 번뜩인다. 전하, 사신들의 눈앞에서 우리 조선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아량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하옵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 왕도일 수도 있사옵니다. 그의 말은 흠잡을 데 없었다. 대신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친다. 이헌의 눈이 번뜩이며 차갑게 웃는다. 왕도라, 허나 과인이 보기에 그것은 아량이 아니라 방심이었소. 경합에 요긴하게 쓰일 재료인 고춧가루를 모조리 내어주고 명나라 사신들의 기세만 세워준 것이 왕도의 길이라 하시겠소? 순간 장내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제산대군의 얼굴에 미묘한 굳음이 스친다. 제산대군은 어눌하게 웃으며 전하, 제 뜻은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저는 오직 전하와 조선의 안위를 위하여. 이헌은 제산대군의 말을 끊으며 낮고 위엄있게 말한다. 형님, 혹여 그대가 말하는 조선의 안위보다 다른 무엇을 좇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오. 대신들이 숨을 죽인다. 제산대군은 잠시 굳어 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한다. 제산대군은 고개 숙이며 전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저 또한 조선의 한 피부티로서 끝까지 전하를 모시겠사옵니다. 이헌은 천천히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에는 살기 어린 날카로움이 숨어 있다. 형님의 충심을 믿어보겠소. 허나 잊지 마시오. 과인을 짐승이라 불린다지요. 좋소이다. 짐승과 사람은 뭐가 다른 줄 아시오? 짐승은 사리 분별이 없지요. 지 앞에 위협이 닥치면 되는 게 없지요. 안 그렇소이까? 제산대군. 제산대군은 자리에 앉으며 눈을 내리깔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린다.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이헌은 그 모습을 끝까지 주시한다.